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더 나가서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상황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교사 생활, 고등학교에 인문계고등학교에 이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우리 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의 어떤 장점과 단점, 생활 태도, 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내 새끼로서 바라보다 보니까 시각이 좁아지게 되고 또 편견을 갖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이 생활하고 존재하고 또 그다음 인간이 존재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학교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은 그 조직이 그대로 학교에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객관화하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기준을 먼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교직 생활할 때 보면 그때도 학교 폭력이 이제 뭐 암암리에 제가 알고 있고 학교에 신고가 되고 뭐 부모님이 찾아오는 그런 사례도 많았지만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례는 아주 심각하게 부모님 간의 갈등으로 우조져가지고 진짜 학교 그 폭력 심의대책위원회, 그전에는 그냥 학교장이 조절하는 조정 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학부모가 왔다 갔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사회봉사활동 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사례는 잘 서로 간에 이해하고 마무리 짓고 아이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굳이 만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만났더라도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와서 요새 와서 이 학교폭력 문제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그러한 상호 간의 상호 교류 작용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과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학교 환경도 바뀌었고 학생들의 상황도 바뀌었고 성향도 많이 바뀌었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학교에 대한 생각이나 또 그 다음에 대하는 태도, 또 이것도 많이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어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권이 붕괴됐다고 말을 하죠, 학교에서는. 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권이 붕괴된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그러면은 대부분의 유튜브나 인터넷에 전문 행정사들이나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저도 물론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초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접수돼서 대책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고 안 돼서 행정심판 소송으로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만하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 가해 학생이건 피해 학생이건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생활에서 또 다른 일들을 범행하고 더 큰 범죄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학교폭력입니다. 지금의 이 과정에서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와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 가해자니 피해자니 구분 지으지 말고 진짜 그 아이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였던 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서로 간에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법대로 가는 거겠죠. 그 법대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서면 진술서라든지 뭐 그다음 사건에 대한 그 어떤 내용들, 그다음 주변 학생들이 어떤 진술 내용, 병원 진단서, 또 더 나가서는 뭐 여러 가지 녹취, 녹음, 뭐 영상 다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선행되는 여러 가지 합의나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과 정신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을 적에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 내용이지, 처음부터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상의 학교 폭력의 불복 절차, 그 다음에 어떤 준비 서면 자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준비할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어떤 고통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길인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조정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를 가서 판결을 받고 심의를 받고, 가해 학생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피해 학생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를 얻는다 해도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조직에 다시 들어가서 주변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교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다뤄보고 아이들과 호흡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그 중요성, 또 그다음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 폭력이 우리 아이가 가해자거나 우리 아이가 피해자였을 때 좀 더 냉철하게 부모님들이 판단하고 전후좌우로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유도해서 가느냐,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혼자,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 스스로 우리 아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상담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상처들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불복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서면 작성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로서, 학교 자체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담아주고 그 아이들을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거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